이제 오늘 또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신장이 문제고 사모님은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계통이고 우리 사모님인데 폐암인데 소화력이 약하고 저 사모님은 이제 좀 비만이면서 관절부터 혈압부터 여러 가지가 안 좋으시고 여기 모친은 또 말기 또 암이시고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뭐를 할까 보다는 원칙이 뭘까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생명력이 살아나려면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모님은 폐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폐암은. 암 환자는 못 먹어 죽어요. 네. 근데 아까 저기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저기 팻말 해가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사지에 쥐가 날 수 있고요. 몸이 차고 식어요. 그 다음에 위장에 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배에서 도락물 소리가 내려가는 증세가 있어요. 배에서 꿀꿀꿀 소리 나면 염분 부족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 운동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몸도 차지고 빈혈이 있어 어지럽기도 하고 소변도 힘이 없고 대변도 힘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모님은 소금 부족. 천일염을 조금 간간하게 드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또 소금을 많이 드시면은 나트륨이 축적이 돼서 너무 부으니까 한번 축적된 나트륨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나트륨, 칼륨 세포의 어떤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걸 한번 좀 꾸준히 해보면 이제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분은 이제 어머님도 통증이 있고 저분도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통증을 없애면 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면서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아파서 맹장염이 걸리면 염증으로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칼로 배를 가르고 그 부위를 수술해내기 위해서 칼로 배를 가를 때 아픈데 그게 죽이는 과정입니까? 살리는 과정입니까? 살리는 과정이에요. 통증이라는 것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상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생활을 바꾸세요 하고 비상벨이 울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 거는 어떻게 해서 통증이 그칠까? 이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독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에 아픈 걸 이상을 신호를 보내던 에너지가 몸 안에 들어온 약독을 처리하느라고 글로 가버림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이쪽에 일하던 사람을 야 여기 지금 뚝방이 터져서 물이 샌다. 어떡하려고 하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이쪽에 지금 배 가르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놔둬버리고 이쪽에 가서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약독을 또 가다 놔버려요. 그러다가 또 조금 에너지가 남아 돌면 이 약독을 처리하려고 온몸에 에너지 쓰다 보면은 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양은 높아지고 그래서 약을 쓰면 쓸수록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지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무릎이 아프고 몸에 이상이 오면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고 생활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죠?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이 생활을 바꾸는 제일 핵심은 뭐 돈 주고 뭐를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잠자는 생활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녁 굶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사모님은 자가 면역 질환은 저녁 안 먹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없어요. 밤늦게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면역세포는 장의 95%가 있어요. 장 기능이 망가지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면역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밤마다 늦게 먹으면 꿈자리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장 기능이 망가져 버려요. 저녁에 먹는 거 맛있죠, 그죠? 먹고 나면 우리가 밤에 개꿈 꿀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아침에 속도 떠버려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녁에 먹은 음식의 독을 어디서 해독해야 되는가 하면 전부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모든 병에 그 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내가 살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뭘 자꾸 이제 저녁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새끼 먹던 걸 아침, 점심에 다 먹더라도 저녁을 굶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간간하게 드시고. 일주일 금식도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끼 굶어봐요. 아침에 전혀 괜찮아. 저녁에 배가 많이 고픈 거는 몸에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 독소를 밤에 뺄 때 이 독소들이 피를 타고 들어가서 뇌를 건드리면 저녁에 뭐가 막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영양을 필요로 하는 허기증이 아니고 독소가 빠질 때 뇌의 미각중추를 건드려서 먹고 싶은 가짜 식욕이에요. 고기 먹다가 우리 고기 안 먹으면 허터증 생긴다 그죠? 비육병. 막 고기가 먹고 싶고 어지러워가지고 고기 먹고 나면 괜찮고 고기가 먹고 싶고 어지러운 게 고기가 땡기는 게입니까? 아니요. 몸에서 고기 독소를 뺄 때 피 속으로 들어간 고기 독이 뇌를 갖다 마비시키면 어지럽고 짜증나고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고기 독소가 잘 빠지고 있는 거거든. 그와 같이 저녁에 뭘 먹고 싶다는 거는 몸 안에 많이 쌓인 노폐물을 저녁에 지금 잘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냥 좋아져 버리겠죠. 아, 그렇죠. 그때는 소금물만 조금 타서 마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폐암은 못 고칩니다. 이 산소가 잘 들어가야 공기가 잘 흐른 데는 부패가 없잖아. 그죠? 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뛰어보면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예. 폐 바로 밑에 이게 횡격막이 있어요. 폐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폐 밑에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위장에 음식이 꽉 차가지고 횡격막을 압박하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산소 안 들어가면 다 우울증 환자예요. 저녁 안 먹는 사람, 저녁 먹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그렇지 전부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은 산소 부족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우울증, 다 우리 뭐 사모님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내가 어디 뭐 폐암이다,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 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산소 부족이고 왜 산소 부족이냐? 병이라는 것은 이상해서요. 물론 알면 약이고 모르면 병이 되기도 하지만은 섣불리 알아버리면요.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를 때는 그냥 지내. 근데 암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안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병을 알아버리면은 심리적 불안이 오고 그 독소를 해독하느라고 엄청난 산소가 고갈돼 버리고 그러면서 산소 고갈로 인해서 이제 막 독소가 증가되고 그것이 식욕으로 나타나서 막 폭식하게 되고 호흡 곤란이 오고 도미노 현상으로 몸이 계속 점점 무너져 버리죠. 불안한데 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면 또 회복이 안 되죠. 인체는 살도 수면 중에 찐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체중이 크고 키가 크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100일 전에 제일 많이 커요. 근데 100일 전에 애들이 젖 먹을 때도 뭐 합니까? 눈 감고 먹어요. 수면이 그만큼 중요한데 뭐 대개 보면 몇 시에 주무세요? 사모님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12시 전에 2시간이 12시 후에 4시간간 맞먹는데 잠은 뭐 12시 넘어서 다 자면서 몸이 어떻게 회복돼요?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잠을 늦게 자고 밤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자동차를 전혀 손보지 않고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왜 아프냐 하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조금 뭐 찌개 같은 거 간간하게 해서 잘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충분히 잘 씹어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주무실 때는 보일러 끄고 문 좀 열고, 요즘 좀 따뜻하잖아요. 공기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은 이따 하세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생활 자체를 바꿔야 되지. 지금 이게 왜 안 바꿔지느냐? 간단해요. 지금 듣는 거는 너무 생소하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적당히 맞춰서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따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생리학적으로는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는 게 중요한 만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 어릴 때 생일 잔치 하면 언제 먹은지 압니까? 어릴 때 생일하면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요즘은요? 오늘 우리가 다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저녁에 맛있게 많이 먹었다. 그날 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은 어때요? 정말 우울한 아침이에요. 정말 우울한 아침. 아침이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원인이 전부 다 이제 저녁 식사 한 끼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냐 이겠죠. 당장 먹고 나면 붓는다면 우리 선생님이 신장 환자 같은 경우에 저녁에 한 끼 잘못 먹으면 막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간식과 저녁, 단 음식 이런 거 아주 철저히 주의해야 돼요. 철저히. 그쪽 뒤로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쪽에 사모님이 친구분이 야 철저히 하라 이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혼자 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집에 선생님이나 자녀들이 같이 왔어야 돼요.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해주거든.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저녁마다 뭐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엄마가 해줘야 된다면 그 유혹 이겨내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에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가족이 협력해서 저녁만 굶는다면은 비만도 간단해지고 무릎 아픈 것도 간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볶은 곡식을 드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볶은 곡식 그 한 봉이 250g입니다. 종이컵 가득가득해서 한 4컵 나와요. 야, 이거 뭐 가지고 뭐 도움이 될까 이러는데 그 볶은 곡식의 제일 큰 특징은 곡식을 볶았을 때 거기서 생기는 잿물이 나와요. 잿물이. 옛날에 나무를 불 땐 아궁이에서 재가 생기겠죠. 거기다 물을 부으면 탄산칼륨이라는 잿물이 한 10% 나와요.
그 잿물이 뭔가 하면 몸에 때를 빼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누는 가성소다라는 양잿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면은 이제 몸을 세척하듯이 이제 볶음고식을 먹을 때 몸 안에 들어온 잿물이 혈관이나 조직 속에 있는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요. 그래서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줘 버려요. 그래서 한두 달만 꾸준히 먹어보면 때가 거의 안 나버리죠. 근데 우리가 음식이 되고 약이 되는 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그냥 먹을 때는 현미 껍질 그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대변에 그냥 나와버리고 미네랄도 흡수가 안 되고 잿물도 생성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약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 힘들지만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당장 뭐 한번 먹어가지고 효과 본다. 뭘 당장 한 끼 먹어가지고 효과 나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 당장 한 끼 굶어가지고 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녁 식사입니다. 어떤 음식을 안 가리더라도 아침 7시, 점심 1시쯤 먹고 저녁만 딱 굶으면 한 끼만 굶어도 그 이튿날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근데 이 저녁을 굶으려면은 사람이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이라는 개념, 해질 때 저녁 먹잖아요. 해질 때. 해질 때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해가 진다 이러면 태양이 져서 서산을 넘어갈 때 어둠이 올 때를 우리가 해질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해질 때 이 말은 정오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뜨잖아요. 낮 12시에. 그러면 서쪽으로 기우는 건 이제 1시, 2시 되면서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 가잖아요. 그래서 해가 가장 높이 뜬 낮 12시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태양이 가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때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먹으면 애들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저녁을 안 먹는 구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릴 때 애들 저녁 안 먹으면 산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애들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자면은 깨워서 밥 먹으라 그러면 얘야 돌아. 저녁 안 먹는 게 산삼 먹는 것보다 낫다 이랬다고요. 그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예? 유교 문화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몇 시에 지냅니까? 밤 12시 돼서 지내니까 농사일 하고 피곤할 때 애들이 12시 돼 깨가지고 눈 부비고 찬물에 세수하고 절 꺼벅하고 나면 또 엄벅한다 그래가지고 또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 제사밥 먹고 속 편한 적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제사밥 먹고 속 편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다. 근데 오늘날 다 어느 때 다 많이 먹어요. 그냥 밤새도록 하는 식당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죽으려고 환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무슨 병에 뭐가 좋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본이 깨져버리면은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좀 근본을 회복하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볶음국식 안 먹더라도 기존의 음식을 안 가리더라도 저녁만 굶어도 달라져요. 거기다가 음식까지 가리고 일찍 자면 금상첨화 되겠죠. 왜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정조 임금 내놓고 다 40대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수명이 짧았을까요? 많이 먹으니까 밤늦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성인이라 그러는데 그 진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군자가 아니고 식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 아이고 요즘 그러죠.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조금 먹고 그럼 바보예요. 점심을 뭐 나는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빵 한 쪽.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 한 끼만 먹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몸은 70억 인구의 몸은 똑같이 저녁 먹으면 다 망가지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무시하고 나는 저녁 한 끼만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될 것이다. 절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저녁만 굶으면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 그 100% 나아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고기 드시지 말고 생선, 우유, 계란 안 들고 돈 안 들고 고쳐버리잖아. 그죠? 뭘 먹어서 고치느냐? 아니요. 내 몸은 내 몸 스스로가 나를 고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조건만 맞춰주면 스스로 살아나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 내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나도 나를 못 믿어주는데 내 몸이 나를 믿고 고쳐지겠어요? 안 해요. 일 안 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 몸이 나를 고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어준다는 말은 내 몸에 스스로 나를 치료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믿어주고, 젊어서는 제일 만만한 벗이 몸이에요. 선생님 건강하니까 생각대로 몸이 다 따라주니까 제일 만만한 벗 아닙니까? 늙으면요. 제일 큰 상전이 몸이에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이놈은 몸 치다거리 하다 세월 다 가버리고 끝나버려 인생.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누구라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느냐? 아니요. 선택한 길이에요. 그 범죄의 제일 큰 놈이 저녁 식사더라. 예, 뭐 고기 좀 먹고 그거는 2차적이에요. 간식과 저녁 굶고 일찍만 자도 거의 다 평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바꾸는 과정을 이제 접어들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첫 계단을 밟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다. 제가 만일에요. 지금 저녁 못 먹게 하는 얘기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인기 있었을까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학이라는 것은 원래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인체 생리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몸의 불변의 법칙, 70억의 몸의 불변의 법칙을 이해시켜줘서 본인과 가족들이 이 삶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꿔서 건강하게 살라는 건데 얼마나 어렵고 복잡해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모임 가면 다 아침에 만나요? 저녁에 만나요? 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 있어 보입니까? 저녁에 안 만났는데 어떻게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외감을 느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만나면 먹어지니까 망가지고. 근데 만일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50대 초반에 그 대장암 간암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사업하시는데 매일 술이니까.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압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생가부가 되고요. 네? 우리 사람에는 하루아침에 애비 없는 자식이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은 와서 그냥 장사 때 한번 보고 그 집 안 된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가정파괴입니다. 가정파괴. 지금 이 시대의 가정파괴 1호범이요. 뭐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 질병이냐?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래서 이 주부가 요리하는 요리 칼이 저녁에 요리하면은 이거는 가족을 서서히 죽이는 살인무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부가 절대로 칼을 잡으면 안 돼요. 예? 예, 박수 칠 만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 나오면,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가족 중에 가장이 없을 때,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술집을 하는 사람도 기둥서방을 둔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 보니까, 가장이라는 자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울타리가 되고 지붕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장이 몸이 병들어서 운명을 달리했을 때 그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것이 범죄를 낳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요 새치 혓바닥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혀가 재봐야 9cm입니다. 새치 혓바닥 만족시키려고 애쓰다가 다 이 모양 이꼴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바닥에서 또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이제는 가정마다 환자 없는 집이 없고 한 집에 하나 이상 다 암 환자인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새치 혓바닥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살기를 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 개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병원도 거의 없고 약국도 없고 돈도 없고 아파도 뭘 해야 될 줄도 몰랐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보다 더 훌륭한 박사님 있어요? 인터넷보다 더 친절한 의사 선생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면담했을 때 친절하게 30분, 1시간씩 면담해주는 의사 선생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식이 평준화가 됐잖아요. 박사든 아니든 이제는 배움과 못 배움의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같은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다 그 지식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의 비슷한 걸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풀어가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탁월하니까 당신들 내 말 따르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활을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창으로 이사 간 게 왜 간지 압니까? 일본만 해도요.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가정이 그립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엄마, 학생 이런 사람들이 집 하나에 같이 방 한 칸씩 쓰고 모여 사는 집들이 막 뭐가 그리워 그럴까요?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 시골에 가보면 집은 있는데 다 며칠 사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경로당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이라는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기는 이제 힘들어져요.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안 먹고 좋겠지, 그죠? 그 다음에 나쁜 음식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휴대폰도 안 쓰고 휴대폰 꺼놓고 하루 살아본 적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 거라고. 지금 어디서 중요한 일도 없는데 그 뭐 중요한 거 오는 것처럼 항상 거기 신경 쓰고 웃기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저녁 굶고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집 필요 없이 다 사면을 벽으로 쳐놓고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그래 살 일이 뭐 있어요. 천막치고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그런 마을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도 천막은 한 30개 쳐놨어요. 크게. 왜냐하면 이걸 이제 시범 모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온다는 사람은 많아요.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수요가 있으면, 예,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저희가 이번에 만든 천막이 가로 세로 5m예요. 8평이 넘어요. 그런 거 안에다가 이제 뭐 잠자리 해놓고 그냥 조금만 옷까지만 두면은 나머지는 뭐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목욕탕은 공동으로 써버리면은 그 하나만 해도 7, 8명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살면서 땀 흘려 일하고 같이 사람은 생각을 나눠야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대화도 하고 함께 즐기고 그게 지금 필요한 시대. 그게 더 이상 집은 좋고, 그죠? 집이 좋은 게 아니고 잘 지은 감옥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천막 생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집 없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소유, 제가 그래 이거예요. 왜 저녁 굶게 하냐? 저녁을 굶으면 몸에서 열이 나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벽을 걷어내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면은 체력이 회복 안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곡식과 떡 위주로 두 끼 잘 먹고 저녁 굶고 일찍 자고 햇볕 보고 일하고 이런 것이 이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유스럽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공동체들이 많지만은 단순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인간의 어떤 기본 개념,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는 없어요. 뭐 만나면 어떤 뭐 취미 생활의 공동체는 많지만은 건강을 위한 공동체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못 살 경우가 많지만은 지금 집에서라도 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다섯이 됐든 그 가족끼리라도 연합해서 같이 저녁을 굶고 일찍 자고 생활을 바꾼다면은 엄청난 변화가 와버리죠. 예.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저렇게 그냥 아프다가 그냥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깨닫고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전에는요 2끼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서 자고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병이 잘 났어요. 더 다른 거 얘기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전자파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도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우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듯이 우선 위급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도시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가 추가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머니 오셨지만은 세포에 물이 흡수 안 되니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틀리고 이제 통증이 오는데 지금도 이제 몸 안에서는 이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언제 돌아가실까? 이래 생각하기보다는 이 삶의 조건을 맞춰주니까 우리 어머니 몸에서 지금 자연 치유력이 최대한 활동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조금만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병하는 거하고 아이고 저 통증이라도 빨리 그치게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지라도 않게 해드려야지 이러고 뭐 진통제나 주고 이래버리면 희망을 끊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도 이 순간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 말에 있어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보다 더 명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도 큰 믿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저녁 굶고 곡식 드시고 하면은 살이 이렇게 잘 빠지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몸이 무게가 줄면 관절도 좋아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게 되죠. 우리 저쪽에 사모님은 조금만 뭐 미역국이든 이런 거 좀 간간하게 해서 봄나물로 뭐 냉이국을 끓이든지요. 조금만 간이 들어가도 물이 흡수되면서 체력이 돌아오고 소화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부부간에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만일에 사모님이 저녁을 준다. 예, 저녁을 준다는 거는 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모님 말 때는 시집 가고 싶다. 다른데. 그런 표현인 것 같은 거죠. 그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돈 그렇게 안 들이고 같이 협력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건강적으로 암울한지도 좀 아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편이 조금만 여유가 되면 좀 도시를 떠나서 시골 생활을 좀 하고 땀도 좀 흘리고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땀 흘리지 않는 거. 성경은 인간의 건강을 논할 때 처음에는 먹는 거 문제고 두 번째는 땀 흘리는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뭐 더우면 뭐 다 틀어버려요. 에어컨. 그게 노폐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그 땀 흘리는 거하고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로부터 말이죠. 만병일독입니다. 만 가지 병은 몸 안에 뭐가 쌓여있어요? 독소가 쌓여서. 독소를 아무리 빼도 고장 안 나는 것은 피부밖에 없어요. 뭐를 흘려야 독소가 빠질까요? 땀을 흘려야 빠져요. 땀을 흘리지 않은데 어떻게 독소가 빠지고 건강이 오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화의 이기들이 사라질 때 건강은 와요. 고창 가보면 그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부 트랙터로 다 하기 때문에 뭐 힘드는 거 없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요. 아미시라는 이 기독교 청교도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압니까?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지금도. 밥 갈고 하는 거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말을 매가지고 갈아요. 지금도. 전기 쓸까요? 안 써요. 그냥 호야불 켜고 살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살아요. 건강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이 시대에도 스마트폰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쓰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내 몸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능 좋은 기계를 너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은 건강은 말이죠. 구식으로 돌아갈 때 가장 건강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옛날처럼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식으로 사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밭을 갈아도 사람이 하고, 그 우리 어릴 때 소 없는 집들 뭐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인정기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소처럼 끌고 뒤에서 해서 밭 갈았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게 배에 아기를 임신해가지고도 끌고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쟁기를 댔대요. 그런 적이 있대요. 요새 산모가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쟁기 끈다 그러면 살인 나고 신문에 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유산은 없잖아요. 아기도 잘 나고. 요새는 10명이 결혼하면요, 거의 2쌍 이상 아기 임신이 안 돼요. 이 전자파로 정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까지 해도 아기들이 잘 나왔죠. 요즘은 동네 애 하나만 태어나도 천년기념물 났다 그래요. 천년기념물. 시대가 너무 급속도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것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따뜻할 때 많이 걸으시고 땀도 좀 흘리시고, 뭐 건강 강의는 뭐 사이트 들어가면 뭐 161개인가 뭐 몇 개 올라왔다고, 그거 다 들었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 회복.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지고 범죄가 생겨버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밝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문경에서 왔어요. 아, 문경요. 저는 영주입니다.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좀 늦으셨다. 예. 누가 안 좋으셨어요? 아프진 않으시고요. 예? 저녁을 많이 먹. 지금 선생님이 저녁을 못 먹는데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막 차도록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제가 성경을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요, 건강은 역사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는 경험의 책이거든.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경험의 책이 성경이에요. 6,000년의 역사가 기록됐으니까.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죠, 인류 역사에서. 그 왕이 한 말이, 네가 만일 탐식자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우리가 왜 뭐 목걸이 뭐 하는 거 좀 뭐 하는데, 진짜 목걸이를 하려면 칼 목걸이를 해라. 이게 저녁에 음식이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그러잖아요.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반대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러니까 저녁 한 끼가 거의 다 성패를 갈라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저녁이란 그 말은 해질 때라는 말이고, 해가 가장 높이 뜬 12시 정오에서 기우는 1시,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서산에 해가 넘어갈 때를
저녁으로 보고 먹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해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 저녁 달라고 하면 돌로 다 쳐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물에 콩이 나면 잎이 노랗잖아요. 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싹시 어떻다 겁니까? 싹시 노랗다. 인생에서 저녁 먹는 사람은 그 인생의 싹시 노란 거예요. 평생 건강을 잃을 것이고 특히 위장의 건강을 잃은 사람은 평생 정신병자예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혀요. 위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뇌의 피가 위로 몰려가지고 뇌가 마비가 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미련하다 그죠? 우리가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배부른 자가 미련한 자라 그래요. 배부른 자가 미련한 자. 그 말은 아침 점심 배부르게 일할 때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위를 비워서 몸이 회복돼야 될 때 먹는 자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저 옛날 조상들도 저녁 안 먹는 것이 산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 아내의 경우는 소식을 해야 된다. 미도 비워야 된다 하는데 그 비우는 것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다르게 저녁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사람 방식을 보면 아침에 비워야 된다. 예. 아침을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조식 폐준론이라 그래가지고. 예. 아침 안 먹고 점심도 좀 적게 먹고 저녁에는 설거지 하면서 그냥 먹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게 가스가 차이고 악순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는 것이 맞다고.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치매 와버려요. 100% 치매 와버려요. 저녁 대신 아침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안 좋죠. 이제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야간 작업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그게 이제 조식 폐지론이 나왔죠. 생리학적으로 보면 180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말이죠. 학교, 병원, 가정에서 다 저녁 안 먹었어요. 현대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 생리학이 먼저 이렇게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다 저녁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왕성하고 2교대, 3교대로 일을 하고 전기불을 켜고 밤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안 먹는 게 이제 세워진 거죠. 아침 안 먹는 거는 오늘날 다 쉬워요.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근데 만일에 선생님 아침부터 지게지고 일해야 된다면 아침 안 먹고 됩니까? 그렇죠. 머리만 쓰는 노동에서는 이게 돼요. 밤늦게까지 머리만 쓰고 하니까 늦게 먹어도 아침에 늦게 일하면 되고 육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런 그 교육을 몇 번 받고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지. 네, 그렇죠. 그거는 생각으로는 맞는데 몸이 원하는 삶은 아니다. 우리 사모님 꿈 많이 꿀 거라고요. 네. 기억력은 어때요? 네. 저녁을 먹으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안 쓸 때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혈관이 다 막혀버려요. 그게 제일 위험하고. 아닙니다. 과일만 많이 먹어도 그래요.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 안 먹고 과일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습니까? 과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단 걸 많이 먹으니까. 요즘 다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암보다도 더 문제거리가 치매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과일 많이 먹고 저녁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식하고 마누라 내놓고는 다 바꾸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생활 전반적인 걸 확실하게 뒤집어 버려야 되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 말. 그래서 그때 자연식 강의 갔는데 육류를 육류 먹으니까 그때 더 심했었거든요. 그 육류를 끊고 나서는 현미 채식하고 생식했을 때 몸이 싹 다 바뀌었었어요. 생식해서 바뀌는 거는 순간이에요. 1년 넘어가면 그건 나빠져 버려요. 몸이 춥고 냉해지고 식어들어가 버리죠. 채소 소화기 없어요. 그걸 먹으면 계속 배에 가스만 생기죠.
예, 예. 제가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못 먹어서 그런데 우리가 병이 온 거는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왔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제가 별로 식사량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안 좋았고 생활 습관도 안 좋았습니다. 원래가 먹는 양이 원래 작고 거기다 제가 좀 편식을 좀 했어요. 일식 이런 건 안 하고 채식 위주로 현미에 조금씩 먹는데 항상 소화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양도 적고 근데 지금 병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녁을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저 이해 갑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을까? 절대 더 좋아지죠. 위 수술한 사람이요. 위를 잘라내면 하루 8번 먹게 해요. 그래 하지 마라. 2끼만 딱 먹어봐라. 위가 훨씬 탄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콧구멍이 2개 아닙니까?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혀요, 안 막혀요? 양쪽이 다 막힙니까? 한쪽만 막힙니까? 이 콧구멍이 2개가 동시에 열려 있으면은 냄새 맡는 후각세포가 다 멸절돼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한쪽이 일이 열리면 한쪽이 구, 이쪽이 일이 열리면 이쪽이 구 해서 20분, 40분마다 교대로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면 위장도 어떻게 일을 할까요? 쉬어야 일을 해요. 회복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해가 지면서는 위장 운동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지는 순간 위가 비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된다니까. 먹는 것이 없고 내가 사모님, 떨어진다는 저녁을 안 먹으면은 아침 점심을 잘 먹게 돼. 저녁을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자연히 안 먹게 돼. 근데 우리 때문에 저는 그거가 힘들더란 말이에요. 아침 점심 먹기가. 그 저녁을 굶으면 아침을 먹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며칠 해봤어요. 근데 좀 속은 편하다. 3일 그렇게 해봤어요. 3일을. 예. 속은 편한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아침을 많이 먹고 역시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또 배가 고파서 3일 그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냥 흰밥 먹지 말고 볶음국수하고 떡하고 든든하게 먹으면은 그렇지 않다니까.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근데 야채 같은 거 저 같은 거 주스를 먹으면 야채 주스는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예, 야채 주스는 잡지 마시라고. 생으로 먹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액이 없어요. 생거. 생채소 먹으면 썩어서 가스만 생기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익혀서 먹어. 예. 얘기해 보세요. 그 미네랄에 대해서 그 원장님 그 강의하실 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볶음국식 자체에 미네랄이 많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건강하게 도움을 주는 거는 미네랄이 많은 역할을 한다. 제가 이제 그걸 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되듯이 세포 내액과 외액이라는 물이 순환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 세포 내는 안쪽은 칼륨, 바깥쪽은 나트륨, 이것이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칼륨이 들어가고 나트륨이 빠지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빠지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 그래. 쳐봐요. 스마트폰에 치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세포 내액과 외액을 순환할 때 물이 같이 순환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물이 터지든지 물이 안 들어가 버려요. 이 균형을 맞출 미네랄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은 저기 저 모치매로 지난주에 오셨는데 입이 타서 혀가 오그라들고 물이 안 넘어가 흡수가 안 돼 버려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물이 주먹만 하다 그러면 분자가 이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 물 분자를 반으로 줄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 이온돼서 할 때 이 물이 세포 내액으로 들어가서 갈증이 없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커피나 차 안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커피 차가 다 이뇨된 건 아세요? 몸에서 수분을 다 빼서 탈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액의 순환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어느 건물에 가도 전부 다 물, 생수,
개 전부 물이잖아요. 근데 갈증 날 때 물 마신다고 물이 흡수가 안 됩니다. 배만 뻥뻥해져 버리지. 그게 이제 미네랄의 밸런스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좀 계속 잘 먹고 하면 그게 되지만은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우선 급한 대로 그 밸런스만 딱 맞춰주는 미네랄을 한 것이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물이 들어가자마자 갈증이 없어지고 마른 논바닥에 물 들어가듯이 근육이 이렇게 딱 풀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소금에 이제 나트륨이 많잖아, 그죠? 우리가 곡식에도 칼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밸런스가 있게 꾸준히 좀 먹으면 되는데 우선 급한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음식이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그게 순환은 기능은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균형들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터넷 들어가면 카스 저울 있어요. 카스 저울.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저울 아닙니까? 그죠? 비싼 거는 요즘 보면 체지방, 체수분 이런 거 재는 체중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인바디 이런 것들은 1,000만 원씩 가고 700~800 가는데 그런 거는 비싸지만은 요 저울은 물가 4만 원 내외예요. 근데 그걸 맨발로 딱 들어가면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이 사람 몸속에 체지방이 지금 얼마다? 예? 키를 재고 나이를 딱 내면 체지방이 얼마다? 이 사람이 체수분이 얼마다 나와요. 근데 거의 다 그 평균치보다 수분이 떨어져 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게 세포 내과 외액에 이게 수분 대사가 안 돼 버리니까. 그 아말가들이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저한테 손발이 차고 몸이 차가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예를 들면 토마린이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 저녁에 그거를 내가 따뜻해서 배에다 대주자고 조격 같은 것도 제가 하고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족욕이나 이제 배에다 뜨거운 걸 대면은 그 순간은 따뜻해요. 뜨거운 걸 댈수록 이게 열을 받아서 피가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열어보면 배가 얼룩송아지 배처럼 얼룩얼룩해져 버리죠. 그 다음에 피부에도 자꾸 뜨거운 걸 대죠. 그러면 땅구멍은 더우면 열립니까? 차면 열립니까? 추운 겨울에 창문 열어놓은 것처럼 땅구멍이 열려 닫히질 않아가지고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가 빠져가지고 점점 더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열이 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 부족일 때예요. 소금이 나트륨 아닙니까? 그죠? 나트륨이 뭔가 하면은 모든 다이나마이트 화약의 원료가 나트륨이에요. 열을 내는 가장 근본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이 활발히 대사하지 않는 세포에 3분의 2는 전부 다 나트륨, 칼륨 대사에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간간하게 드시면 열은 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식어버려요. 외부에서 몸을 더우게 해주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하고 나면 그때만 덥지 추운 데 가면 더 추위를 타고 몸이 망가져버리죠. 조격도 그렇죠.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체온 1도 올리면 5배. 체온 1도 올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체온이 1도 올라가려고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러잖아요. 그죠? 체온이 1도 높아지면. 그러면 면역세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면역세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95%의 면역세포가 장에 있어요. 그러면 체온이 1도 오르려면 그 체온이 어디에 있는 체온이 올라야 될까요? 장의 체온이 올라야 돼요. 사모님 배가 따뜻합니까? 찹니까? 차지요. 그런 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데우는 게 아니고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이래요. 밥 먹으면 식곤증 오지요? 뇌나 팔다리 피가 다 위로 와요. 아래표의 피도 위로 와요. 위가 일하는 동안은. 그래서 위에 음식이 있는 동안은 아랫배가 차요. 위를 비워주는 순간 온몸의 에너지가 장으로 가요. 그래서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장에 갇혔을 때
피가 와서 이렇게 딱 떼어주면 청국장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두듯이 열이 오고 여기서 이제 곡식이 띄워질 때 6, 70도 열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녁을 굶는 사람은 아랫배가 뜨거워지면서 뭐가 높아질까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리 사모님이 아랫배가 자꾸 왜 나올까? 배가 차니까. 차면은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옷을 입겠지, 그지요? 그게 지방으로 끼어서 아랫배 엉덩이만 나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요. 옷을 벗겠지요. 지방이 분해돼서 나가면서 콜라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체온 1도 올린다는 것은 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장이. 면역세포가 장에 있는데 뭐 다른데. 제가 그러니까 생채소 생과일 먹지 말고 우리 여기서 주는 곡식 떡해서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을 굶어서 이것이 띄워져야 배가 뜨거워질 때 면역 기능이 살아나서 병도 이겨나가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몸에 기능이 있는데 자꾸 이것은 잊어버리고 외부에서 뭐를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 중에 은 말씀하시는데 은은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도움이 돼요? 은을 이제 찾는 이유는 배터리가 약하면은 엔진이 빌빌빌빌 그잖아요, 그죠? 충전이 잘 돼 있을 때는 확 돌아가잖아, 그죠? 우리 몸이 전자기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충전하는데 전선 없이 충전하는 게 있습니까? 무선으로? 무선으로 다 충전이 돼요. 그와 같이 전선이 있어서 전기가 충전되는 게 아니고 전선 없이도 충전이 되는데 이 우주에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 근본 생명 에너지가 약해요. 근데 은은 첫째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 증폭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늘 힘이 드는 사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은을 좀 많이 가면 이게 순간 그냥 없어버려. 은이 뭐니까요? 에너지 증폭제예요. 그 다음에 은은 내 몸 속에 있는 부정적인 파장을 뒤집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환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걸 이겨내라고 은비적 꼽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좀 많이 차면은 사람이 뭐가 없어요? 이 정도면 내가 옛날에 화가 나고 성질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우울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 나쁜 파장을 어떻게 하니까요? 상쇄시켜줘 버려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은을 차는 거예요, 이렇게. 여도 이렇게 차고, 목에도 이렇게 차고. 근데 금도 있잖아. 내 몸에 무슨 독소를 뽑아준다든가 뭐 균일치킨 이런 역할은 안 하는. 은을 차고 있어서 에너지가 증폭되면 독소가 나갈 때는 은 색깔이 변해요. 그 다음에 금을 왜 차느냐? 임금들이 옛날에 무슨 관을 써요? 다이아몬드를 관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금관을 써요. 왜 그럴까요? 금이나 은은 다 살균력이 있어요. 그 반면에 금은 이 머리의 파장을 안정시켜서 분별력을 줘요. 제가 조금 똑똑해 보이죠, 그지요? 사실은 워낙 머리가 이게 바보같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금을 차면은 뭐가 생길까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의정파, 좌의정파가 이렇게 탁 싸워가지고 임금 앞에서 서로가 막 우리 편이 맞다고 싸울 때 임금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리 분별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가 되려면 우리 임금님 머리가 똑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만 그대로부터 금을 차니까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줘 버렸어요? 보좌에 딱 앉아 판단할 때는 아예 그냥 금관을 딱 씌워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금관을 쓸 형편은 안 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는 금사슬에 은을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하고 은을 이렇게 딱 차면 판단력도 생기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조급해지지 않고,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 성소라는 우리 인체의 설교도가
금과 은과 노수로 딱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건강하다고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약사 먹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지, 그죠? 근데 이게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은의 역할, 금의 역할, 구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게 약이니까 우리가 녹그릇, 녹숟갈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암균 제일 잘 죽이는 게 굴이잖아요. 굴이. 그 녹숟가락으로 밥 먹고 녹그릇에 먹고. 예? 은은 말입니다. 변이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최고 강력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상 입으면 막 깊이 파여버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화상 연고는 뭘로 만들까요? 전부 은이에요. 그래야 세포가 정상으로 살아나오거든. 요즘은 옛날에는 은을 찾고 요즘은 화상 같은 다 은으로 된 연고나 거즈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기본적인 걸 안 해주고 뭐 은이 좋다 이것만 하면 은장사 하려고 나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은을 살 수는 있어요. 다 파니까 우리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99.9%여야 돼요. 수는. 전부 다 시중에는 925밖에 없어요. 92.5%.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홍영선 복공식 건강밥상 그거는 들어가면 99.9% 순은으로만 팔아요. 우리가 순은을 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긴 해. 92.5%를 왜 하느냐. 92.5는 딱딱해요. 그렇긴 해. 큐빅도 받고 멋을 내. 925는 물러가지고 그런 걸 해놓으면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차는데 뭐 큐빅 유리 조각 박을 일이 뭐 있어, 그죠? 그냥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걸 하기 위해서 99.9% 순으로 된 걸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유황이 있고 유향이 있어요. 먹는 유황은 이제 소나무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류마티스나 관절염 쪽에 좀 잘 듣고,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유향과 몰약은 송진이에요. 송진이라고. 송진의 효과가 호르몬 대사, 면역력, 살균, 방부에 아주 강력하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무해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길르앗의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고 권고하는 것은 약으로서 유향과 몰약이에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빵을 먹을 때도 유향을 놔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유향과 몰약은 송진이라서 씹으면 껌처럼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어떻게 흡수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몰약원 M. 왜 M이라 하느냐? 그 메스틱이라는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몰약하고 메스틱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몰약원 M 해가지고 우리가 그 30개 든 거 물약으로 먹는 게 나온 게 그거예요. 예, 송진을 먹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저거는 식전이고 식후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병균 있죠. 암균이 있잖아. 그죠? 균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균의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를 튕겨내서 세포를 파괴하는 게 뭔가 하면 방사능 치료예요. 또 항암제는 세포 내에 암세포의 내에 단백질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껍질이 살아있으면 세균은 다시 복제해서 살아나서 내성을 갖기 때문에 항암제는 자꾸 바꿔야 되고 나중에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유향과 몰약은 어떻게 이런 균을 죽이느냐. 이 방법은 뭔가 하면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원리예요. 항생제가 없을 때 옛날에는 뭘로 염증을 치료했을까요? 설탕을 많이 썼어요.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매실 나오지요. 매실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탕을 부으면 매실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져요. 왜 그럴까요? 배추에다 소금 뿌려놔도 쪼글쪼글해지죠. 소금이나 설탕은 삼투압에 의해서 그 체액을 빼내버려요. 그죠? 그와 같이 유향과 몰약은
입에 이렇게 물고 있다 삼키면은 충치균이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부터 소화기관의 모든 균에 대해 가지고 균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 가지고 말려 죽여버려요. 이거는 내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원약을 먹이더니 아침에도 먹고 이제 아플 때 뭐막 예, 이제 이게 송진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송진이 아니라도 솔잎 있지요. 솔잎을 꽉 짜가지고 그 정류를 갖다가 스티로폼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스티로폼이 이렇게 녹아서 빵꾸가 나버립니다. 이 몸 안에 막힌 데를 갖다가 뚫어주고 그 소실시키는 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라도 먹을 수 있고 가장 해가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쓰는 저 메스틱이라는 유향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와요. 1년에 한 20톤 나와요. 저게 톤당 평균 2억에서 싸면 1억 가까이, 비싸면 3억 사이에 왔다 그래요. 톤당 2억이라는 돈이 송진이 싼 게 아니지, 그죠? 근데 저걸 갖다가 저 먹을 수 있는 현탄액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이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모친 같은 경우는 체수분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 체중에 체수분제는 그 측정기에 딱 올라서 보면 나버려요. 체수분이 말라버렸으니까 세포에 물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 분자를 작게 해서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가니까 막 말라가지고 오그라들고 아프던 게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일단은 조금 계속 치료. 예, 일단은 우선은 그래 제일 견디세요. 예, 일단은 그렇게 견디세요. 그 이제 뭐 간에 말기암이 아무것도 못 먹다 먹는 것만 해도 당연히 생겨요. 그렇죠. 오늘은 이쯤만 합시다. 예, 다음 주에 또 하더라.